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지난 85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고 지난해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평생을 카이스트에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총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난 2월이 총장님 취임 1주년이었잖아요. 네. 지난 1년간의 소회부터 들려주시죠. 지난 1년 동안 그 카이스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카이스트가 세계 인류대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예. 많은 구성원들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곳에 많이 참여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주년 간담회에서 카이스트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를 위해서 신문화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세계 인류대학이 되려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배워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면 좀 따라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세계 인류대학이 되려면은 따라하기 하면은 절대 인류 1등이 못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따라하기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고 또 세계 최초인 걸 찾아서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의식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전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 이니셜을 앞부분을 따서 QAIST, 이게 예. 카이스트라고 이름을 붙이셨던데 이 부분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Q가 시작하는데 Q가 바로 퀘스천이에요. 예. 질문. 예,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자. 예. 그리고 A로 시작한 거는 Advanced Research.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기존에 하던 거에서 벗어나야 돼. 그 다음에 I가 있어요. I는 국제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한국에서만 시키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도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예. 큰 것을 봐야지 큰 꿈을 갖게 되고 큰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뉴욕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S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교수 연구실에서는 회사를 하나씩은 창업을 하자.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사회에 믿음을 주어서 기부금을 모으자. 이 모든 거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부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교의 이름처럼 카이스트라는 발음으로 이제 이름이 불릴 수 있는 Q를 넣어서 카이스트로 네, 불러요. Q를 넣어서 카이스트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이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총장님께서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 가운데 그 카이스트에 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라는 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요, 바이오 의료 산업이 굉장히 커요. 예. 그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있잖아요. 예. 그 반도체 산업보다 전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의료 산업이 4배나 커요. 예. 그렇게 큰 시장인데 우리는 거의 그 시장을 못 먹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 시장에서 한 2%도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큰 시장을 이제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예. 우리가 연구를 안 하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시잖아요. 예. 병원에 가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기계들 대부분 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게 먹는 약들 있잖아요. 네. 다 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수입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만들어내면은 아까 말한 큰 시장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걸 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 그런 시장 개척하려면은 생물학자도 있어야 되고요. 또 화학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의사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의사도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일본 선진국에서는 연구하는 의사가 많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주위에 보시듯이 의대 나와서 연구하는 분 보셨어요? 연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예. 지금 그런 시장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연구 중심의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그런 의학 전문 대학원
그러니까 연구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거를 이제 기치죠. 그렇군요. 총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연구하는 의사, 그러니까 의사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의사과학자를 기르겠다는 건데 그 일부에서는 그래요. 그럼 카이스트가 의대를 만들면 그러면 또 임상 의사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임상 의사가 되려면 의대 졸업 후에 전문의를 또 하잖아요. 네. 레지던트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또 따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전문의 그런 수련 과정은 안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의대만 졸업하고 바로 연구에 투입하는 그런 인력을 기를 거예요. 예. 그럼 왜 연구하는데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러면 의료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의사가 또 필요해요. 법적인 또 절차가 있는 네, 거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완전한 임상 의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연구한 의사,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 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일반 의를 키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많이 넣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연구해서 연구소에 취직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창업도 하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비로소 바이오 의료 산업에서도 한 몫을 해서 우리도 많이 수출하고 이런 일이 생길 거죠. 네.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총장님께서는 이 과학 인재 양성에 대한 어떤 확고한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에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하셔서 이 자유 방임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 아주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창의적인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만의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저희는 거의 모든 이제 과목에서 예. 또는 학교 내 활동에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뭐든지 시도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는 그야말로 이상한 생각들을 아무나 펼쳐볼 수 있는 괴짜들의 놀이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창의적인 생각이 되고 도전해서 그래서 또 실패하면 어때요? 예. 실패해도 뭐 그만이죠.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놀이터예요. 우리가 놀 때는 자전거 타기 배울 때 봐요. 몇 번 넘어지다가 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 내에서도 뭘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무거나 해보자. 그래서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이제 학교들이 휴학 기간이 좀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데 카이스트는 그 휴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요? 네, 저희도 뭐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뭐 다른 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뭐 휴학하는데 과거에는 뭐 2년 안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네.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어느 학생들이 그렇게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생겼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혹시 생각나시면 가르쳐 주세요. 왜 2년 안에 돌아야 된다고 제약을 했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봤어요.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혹시 옛날에는 학생들의 그 명단을 이 장부로 해가지고 장부로 해서 캐비넷에다 저장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다. 행정편이 때문에. 그러면 네. 그 장부를 뭐 마냥 저장하기 어려우니까 장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라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서 요즘엔 뭐 그런 장부가 없잖아요. 네, 컴퓨터가 네. 다 저장하는데 뭐 네. 컴퓨터 저장하는데 무슨 기간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기간 없앴어요. 그럼 무제한입니다. 예. 휴학해서 학교 다니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나 이 학교에서 이거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 나가서 해야 되겠어. 그러면 휴학해요. 그래서 휴학하고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되고 계속 재미있고 잘 돼. 그러면은 돌아오지 말고 뭐 20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 30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요. 네. 뭐 자유입니다. 예.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일단 학교 입학해가지고 자기 꿈을 찾았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이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신입생 입학식에서는 학교를 중간에 관둬도 괜찮다라고까지 연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총장님을 뵐 때마다 학생들의 가슴을 참 뛰게 하는 총장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과학계 현실은 그 총장님의 말씀처럼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공에 집착을 하고 또 실패하면은 그 나무라는 것, 탓하는 그게 좀 너무 예. 강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에 실패 연구소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실패 연구소는 실패한 사례를 모아가지고요. 거기서 배울 점이 있었으면은 배웠으니까 성공이잖아요. 예. 네네. 학교는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으로 다시 해석해주고 학생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가볍게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 볼때 네.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총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좀 실패는 하면 안 된다. 성공을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의 그 창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네. 한 평균이 2.5회 실패 경험자예요. 그리고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연구하는 사람들도 실패를 몇 번씩 한 사람들이 또 연구해서 성공해요. 우선 뭐 간단한 예로 자전거도 보세요. 자전거 처음에 타가지고 아주 잘 타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아니죠, 네. 자전거도 몇 번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거다. 음. 그래서 몇 번씩 실패해 본 사람이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 실패 연구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그걸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도 저도 총장인데 저도 총장이니까 새로운 일 시도하잖아요. 네.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 한쪽에는 실패하면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실패하면 어때? 실패하면은 이 실패 연구소 가서 이걸 성공으로 다시 해석해 줄 텐데 네. 마음이 그렇군요. 가벼워져요. 예. 제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자, 또 이제 카이스트와 같은 과기 특성화 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요. 총장님, 이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과기 특성화 대학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또 발전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카이스트를 통해 비롯한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은 네.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죠.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카이스트 학생들은 좀 국가로부터 특별한 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공부할 때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빚을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는 그 언제든지 졸업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받았던 장학금을 갚아야 되는 예. 봉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러려면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국가를 위한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또 연구를 할 때도 공적인 거, 인류의 복지를 위한 거, 국가를 위한 거, 내 개인을 위한 이익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강조하죠. 그렇군요. 사회 혜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 사회에 반드시 공헌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군요. 환원해야죠. 예. 자, 하지만 요즘은 그 과학자가 꿈이라는 아이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그리고 과학을 여전히 딱딱하게만 여기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과학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 과학을 배우는 방법이 또 실생활에서 있는 제품을 통해서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원리보다 자동차 또는 휴대폰, 텔레비전 요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요. 예.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을 분해해 가면서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수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 화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는지를 배우면은 예. 재밌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판매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어린 꼬마들이 네. 텔레비전 파는 그 매장 있잖아요. 네네네. 매장에 오면은 텔레비전을 원리를 설명해 주면은 네. 그렇게 근데 이 원리가 중학교 2학년 물상 시간에 나오는 몇 페이지 나오는 그 내용이다. 화학책 어디에 나오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애들 공부시키려고 엄마 아빠가 또 애들 데리고 또 그 매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텔레비전도 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안 먹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론과 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아하고 흥미로운 것과 연관해서 그럼요. 접하게 하는 것이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곧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할 텐데요. 과학기술계 인사로서 새 정부 과학 정책에 어떤 조언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좀 바란다는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과학 기술이 예.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는 러시아가 완전히 한꺼번에 쉽게 석권할 것 같았지만은 네. 미국이 제공하는 그 과학기술 무기, 휴대용 미사일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러시아가 좀 고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봐서 기술이 이제 국가 안보에 국방에 직결된다. 그걸 봐서 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연구를 하는데 산업에도 많이 이용되고 국방에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국방에도 꼭 필요하고 산업에도 필요한 그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를 일거양득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하나 해가지고 자주 국방에도 쓰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요. 네. 그런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분야에도 쓸 수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기술, 또 양자 컴퓨팅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 드론 기술, 또 무인차 기술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기술이잖아요. 예.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은 국방력도 높이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도 벌고 예. 이런 데 좀 집중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거양득 기술입니다. 아, 네. 과학기술력이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니까요. 네,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 선봉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의 달 특별 출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